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12월 마지막 이제 달입니다.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기승전 부동산 전부 다 모여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그 부동산에 얽힌 얘기를 했는데 12월 2일 수요일 오늘은 부동산 용어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 시장을 부동산 용어를 통해서 현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기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제 주관적인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투기 조장꾼이라는 표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투기 조장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전세 월세 사시는 분이 한시라도 빨리 그 중산층 올라가는 사다리에 갈아탔으면 하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 찍어서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종국적으로는 뭐 저의 수익을 꾀하기 위해서 광고 수익은 물론이고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또 저도 이제 괜찮은 물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한 첫 번째 용어로 영끌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은다라는 거 대출 받을 때도 영끌 대출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 아파트를 산다라는 것은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영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죠? 저도 얼마 전에 투자를 했는데 다 제 돈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영끌해서 아파트를 삽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아파트를 삽니까? 그냥 오늘 아파트 한 채 사볼까? 뭐 이런 기분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1주택자라면 전혀 아파트에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예전엔 그래도 집이 있어도 또 다른 집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임대사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뭐 6년간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투자해 놓은 것들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투자한 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서 그때 저도 영끌에서 집을 산 셈입니다. 영끌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죠, 그죠? 저만 오른 게 아니라 제 이 유튜브 보고 20대였는데 올 초에 4억 5천 4억 5천 32평 5단지 4억 5천이었는데 4,500 정도 들여서 이제 갭투를 해서 사둔 거예요. 4억 5천짜리 이제 아파트를 4,500만 원 갭투를 해서 사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6억이 됐잖아요. 그 이것저것 합해서 한 5천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실수령액이 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전부 다 합해서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1억 5천 자기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아파트의 전세사는 그분이 4억의 전세를 살게 됐으니까 사실 그 아파트에 지분은 4억 투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4,500, 5천 투자한 20대 이 친구보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그때 영끌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영원히 32평 아파트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때 영끌해서 5천을 들여서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그게 6억이 되어서 1억 5천 자산 가치가 이제 오른 거죠, 그죠? 그 친구가 실수령액이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뭐 1,7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1,700 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저것 합하면. 그럼 1년에 연봉이 1,700만 원인 이 친구가 어떻게 1억 5천을 벌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모아서 1,700 연봉이면 1억 5천을 벌려면 십수년을 모아야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도 안 쓰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도 안 써요?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전철 비용도 내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서 뭐 소주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급을 타서는 아파트 1억 5천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6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끌하는 그 안에는 저는 부모 찬스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취직도 안 되고 취직된다 해도 지금 20대라면 지금 전세 대책 나오고 나서 2030 세대가 아파트 매수하는 확률이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세 대책을 내놨는데 11만 4천 가구가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호텔이나 뭐 공장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거를 다시 고쳐서 전세로 놓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95%가 5%가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대책으로 내놓으니까 열받은 거죠, 더. 그래서 다시 연골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 찬스 5천만 원은 뭐 무상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받고 자기 모아놓은 거 합해서 저는 영혼 대출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서 요즘은 또 신용 대출이 9,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신용 대출 9,900 합하고 엄마 찬스 뭐 5천 정도 합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거 좀 합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으면 그 제 동영상 보고 작년에 영끌에서 아파트 산 사람이 과연 후회할까요? 전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37평을 샀다고 그럼 2억이나 올랐잖아요. 2억 더 올랐죠, 그죠? 그럼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작년 이맘때쯤 제가 그때 조정적 해제된다고 막 사라고 막 사세요 사세요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주택자라면 제발 아파트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지금 뭐 2억 넘게 올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수익 면에 있어서는 자산 가치를 글쎄요 한 해에 2억을 모을 수 있다는 건 부동산 아파트 투자 말고 또 주식 글쎄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때 영끌에서 받은 사람은 최대한 신용대출을 해서 받은 사람은 2억을 벌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국가에서 이제 아파트를 못 사게 이제 막고 있어서 주로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당을 끌어모아 계산하는 말로 이제 끌어모은다는 말을 쓰이곤 했었는데 자의반, 타의반 청포족이 될 수밖에 청약 포기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영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투기를 주장할 생각 없다고 했죠, 그죠? 다만 정말 진정성 있게 지금 사지 않으면 이 아파트가 언제까지 오를 거냐면 이 일산 백마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올라요. 입주장이 일어나면 이제 거의 이제 스톱 상태가 되겠죠. 그때까지 오르니까 올해 37평 2억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6, 7년 뒤까지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올해 오른 것만 올라도 12억 가량이 오르게 되겠죠, 그죠? 6년 뒤에 입주한다라고 해도 하여간 뭐 올해만큼은 오를 테니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억? 오른 가격만 12억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37평이 그러면 그때 얼마가 될까요? 18억, 18억 정도 되겠네요. 19억이네요, 19억. 만약 올해만큼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37평이 19억이 돼 있을 예정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오른다면 연끌해서라도 저는 아파트 빨리 등기 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 12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끊어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끊어지지 않는 뭐 방법을 빨리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패닉바잉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패닉바잉. 정말 정신 못 차리고 20, 30대가 지금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영끌하고 이제 연결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패닉바잉 한 사람이 과연 후회하겠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후회 안 한단 말입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얼마 전에 목동에서 사고 난 그 정말 진짜 가슴 미어지는 사건 사고였는데 27평 4년 전에
4억 이제 전세로 들어왔는데 다행히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4억 2천에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2년 더 살 수 있으니까 실지 주거 안정은 뭐 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샀을 걸 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때 35평이 10억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20억이 된 거예요. 4년 만에 10억이 오른 거예요. 10억. 4년 만에 그 목동 35평 아파트가 10억이 오른 거예요. 10억에서 20억이 됐으니까. 그럼 그때 4년 전에 무리해서라도 10억을 투자해서 산 사람은 배가 오른 거죠. 그죠? 10억. 여러분, 평생 10억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 투자 아니었으면 과연 평생 벌 수 있을까요? 10억이라는 돈을? 저도 자신 없습니다. 10억을 벌 자신이. 옛날에 국어 선생이었을 때 과연 제가 10억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요. 지금도 못 벌었어요. 또 패닉 바잉 못지않게 패닉 스테잉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갈아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이제 27평 살고 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3단지 31평을 예를 들어 볼게요. 31평을 팔고 다시 31평을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죠? 못 사잖아요. 이사 비용에다가 뭐 중개 수수료에다가 양도세 내고 나면 27평으로도 이사를 못 가요. 31평 팔고. 그러니까 갈아탈 수가 없으니까 다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패닉 스테이잉이에요, 진짜. 이 정부가 아파트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는 언제 파냐면 갈아탈 때. 저 같은 경우는 천만다행인 거죠. 31평에서 37평으로 무사히 잘 갈아타기를 안착했으니까 뭐 3년 이내 이제 제가 비조정 지역 때 샀으니까 3년 이내 팔면 되니까 31평 지금 살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또 임대사업자라서 양도소득세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갈아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갈아타기 기회가 저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닝 스테잉, 패닉 스테잉 하지 말고 패닉 스테잉 하지 말고 패닉 바행하십시오. 아, 똑같은 평수로 갈아타지도 못하는데 이건 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해놓은 정부의 정책 탓도 있습니다. 요즘 또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 벼락부자는 다 알고 있죠.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V자 반등했고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우리 3분기에도 우리도 V자 반등을 했죠. 그죠? 마이너스였다가 1분기, 2분기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다행히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괜찮은 해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플러스 2점 몇 프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4분기도 플러스 된대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플러스를 반등한 나라가 중국 말고 또 있나요? 다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죠. 그죠? 우린 3분기에 지금 플러스가 됐고 4분기에도 플러스 예정이랍니다. 천만다행인 거죠. 지금 코로나로 해서 세계 경기가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2.1%인가 이뤄냈습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거 보면 4분기에도 2.1% 이상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내년 3월부터는 어느 정도 마스크 벗고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K자 반등이라고 합니다. K자 반등. V자 반등은 들어봤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처럼 V자 반등이면 좋겠는데 부동산에서는 K자 반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K에서 위로 올라가고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치고 올라가지만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 단어가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쨌든 벼락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패닉 바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용어로만 놓고 본다면. 또 욜로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욜로가. 욜로는 들어봤죠. 그죠? 욜로. 그러니까 홀로는 생소한데 욜로 내 혼자 즐기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욜로는 내 혼자 개별의 어떤 주거 공간을 뜻하는 어떤 신조어라고 합니다. 나홀로, 욜로를 합한 거죠. 그죠? 집을 뜻하는 집가자를 합한 거예요. 욜로가. 1인 가구 시대에 이제 맞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혼자 사는 만큼 거주 공간을 자신의 취향과 혼자 사는 만큼 자기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타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래바 공간 있잖아요, 그죠? 뭐 저도 술 좋아하는데 술, 여자, 커피 좋아하는 것 중에 어쨌든 나래바 그 술을 좋아하니까 그 나래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바처럼 바텐더가 있는 공간처럼 꾸미는 거죠. 내가 만약 게임을 좋아한다면 PC방처럼 당연히 꾸미겠죠, 그죠? 커피를 좋아한다면 카페처럼 꾸밀 테고 어쨌든 요즘 핫 이슈 부동산 용어 중에 해당되는 욜로를 합성시킨 욜로가라는 단어 있습니다. 또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한때 부동산 신제호 중에 하우스 푸어가 있었는데 집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대출을 많이 내서 대출 감당이 안 되는 예전 높았을 때 이율이 높았을 때 얘기하는 건데 요즘 렌트 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렌트 푸어라는 단어가 더 가슴에 와닿는데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걔네는 주급으로 돼 주급.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주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30% 가까이 주급으로 아파트 렌트 비용을 내는 거예요. 정말 렌트 푸어인 거죠, 그죠? 내가 연락에 열심히 일해서 30%를 갖다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거 안정 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을 거예요. 그게 전세제도 때문인데 어쨌든 전세제도 때문에 주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었었는데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렌트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월세 내는 것보다 아파트 이자 내는 그 이자 세율이 훨씬 적으니까 그냥 빚 내서 사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이 경기 엉망이 코로나 시대에 언젠간 코로나가 종식될 텐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진짜 뭐 유전 무전 유죄 얘기가 나올 텐데 렌트 푸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단어 영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패닉 바잉을 해서라도 내가 하루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렌트 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 푸어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의 소비 감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내수 경기를 침체시킬 수밖에 없고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서 결국에는 정부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임대차 보호법이 8월 8일 개정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렌트푸어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포족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청약 포기족이죠, 그죠? 청약 포기.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양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청약 가점이 높아야지만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2030 세대는 뭐 15년 무주택 기간이어야지만 만점에 해당되니까 또 아이가 부양 가족이 4명이어야지만 청약을 가점을 이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아끼고 모아서 이제 저는 그냥 샀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뭐 패닉 바잉을 해서 빨리 내 집 마련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여러분이 부동산 용어로 제발 빨리 하루 빨리 아파트 장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제작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